자,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이 같은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이재명 지사 본인은 어떤 입장을 밝혔을까라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본인의 측근인 유동규 본부장의 뇌물수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야당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향해서 봉고 파직시키겠다, 위리안치시키겠다라고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준석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몸통은 이재명이 다 그 설계하고 다 이재명이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 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이분은 이재명이 몸통이다 이렇게 거짓말을까지 해서 국민을 속였고 그거는 저에 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이기 때문에 봉고 파직에 더해서 저기 남북 지점에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자,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이재명 지사가 봉고 파직과 위리안치 시키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봉고 파직과 위리안치 뜻이 무엇일지 저도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봉고 파직,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광고를 잠근다. 즉 이재명 지사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야당의 대표를 파면하고 광고를 잠그겠다라고 방금 직접 발언한 겁니다. 그럼 원내대표를 향해서 했던 위리안치 뜻은 무엇인지도 찾아봤는데요. 유배된 죄인을 가시울타리에 가두겠다. 그러니까 봉고 파직한 것뿐만 아니라 김기현 원내대표를 남쪽 섬으로 유배시켜서 가시울타리에 가두겠다. 그런 형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재명 지사가 직접 발언을 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하 전 대변인. 네. 청와대의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셨으니까 이거는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억울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설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야당의 대표와 야당의 원내대표를 가두고 유배시킬 수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단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를 유배 보낼 수 있겠어요?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인식 자체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판단입니다만은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고 뭔가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전 이재명 지사가 이 화천 대유권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얘기들을 합니다. 강경한 얘기들을 하면서 심지어는 당내 경선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굉장히 세게 부딪히는데 그 강경한 대응이 사실은 호남 대회전에서 우리 혹시나 뭐 이런 얘기들 전문가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혹시나 아니라 결과를 잘 넘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이 고비를 잘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세게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가려는데 저 발언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사실은 뭐 봉고 파직이나 위리안치나 이게 쉽게 나올 수 없는 용어들인데 사자성어인데 저는 이재명 지사도 저게 사실은 무언가 어느 기회에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이 건에서 밀리거나 이 건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야권의 게이트다라고 몰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과 추측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런 강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저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억울함을 항변하는 의미로서 저런 표현이 나왔으리라고 10분, 100분, 500분 이해는 가나 전재수 의원님. 네. 법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혹은 감옥 갈 겁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정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광고를 잠근다. 이 대표는 파면하고 광고를 잠그겠다고 본인이 얘기했고 원내대표랑에서는 급기야 유배시키겠다라고 얘기까지 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야 사이에 이 극단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봉고파직, 위리안치, 예. 그러니까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아주 비판을 아주 그 사자성어를 가지고서 고급스럽게 한 거죠. 이거 비판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 뜻을 잘 몰라서 한참 찾아봤는데 이게 사자성어까지 동원을 해서 비판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방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강경한 발언이 나올 때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정말 억울해 죽을 때, 예.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할 때 아주 강한 이게 나오죠. 또 나머지 하나는 들켰을 때. 그렇게 말이 되는 들켰을 거예요? 때. 지금? 뭐 아니 두 가지 경우죠. 예. 저렇게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할 때는 또 둘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제 경험이긴 하지만 예. 첫 번째는 정말 억울할 때, 예. 두 번째는 들켰을 때예요.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예.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예. 근데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강한 발언은 이제 야당 지도자에 대한 강한 발언은 이제 부적절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정치 공방이 극단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이제 강경 노조가 나왔는데 이 들켰을 때 아니면은 정말 억울할 때인데 저는 이제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수사 결과를 통하면 이 들킨 것인지 정말 억울한 것인지 저는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정말 억울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이건 억울해서 나온 거다. 아직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이 지사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응하는 야당 이준석 대표의 대응도 궁금합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확 추잡한 가면을 찢어놓겠다. 대장동 설계자 자처하더니 마음 급해지셨나 보다. 이 지사의 이 펌한 건 주지의 사실. 저는 비례의 원칙으로만 대응하겠다.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그럼 김기현 원내대표, 남쪽 나라에 유배될 김기현 원내대표, 이 지사의 말에 따르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의 막말 대잔치에 대해 섬뜩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자신이 대통령이 다 돼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수에게 차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어서 국민들의 걱정을 사고 있는데, 평상시 그 언행과 태도가 다시 한 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남극에 있는 섬에 위리안치시키라고 그랬다고. 위리안치 갔다가 또 제가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복군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복군. 이렇게 빠삐용처럼 탈출해서 도겠다. 진짜 가두겠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탈출하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여야 간에 이런 설전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내에서도 이 지사의 거친 발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 A씨, 이 지사의 심정이 이해되지만 후보가 직접 말할 수준을 넘어선 듯. 민주당 관계자 B씨, 상대 당 원내대표 귀향을 언급한 건 도가 지나쳤다. 이재명 캠프 측 인사는 감정적 대응은 국민들 볼 때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요거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예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 저거는 마이너스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회 출입도 많이 하고 정치부 기자 생활 오래 한 이재명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굉장히 극단적인 지금 언어들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할 때는 너무 억울하거나 그다음에 들켰을 때나 또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 문화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도 하지만 양쪽 진영이 서로를 향해서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거죠. 극단적 언어를 점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그런 문화가, 그런 언어 습관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닌가 싶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정화 전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어제 쓴 봉고파직이라든지 위리안치는 진짜 그야말로 작심해서 쓴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오긴 참 어려운 단어죠. 그런 점에서 참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향해서 저런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절묘한 비유냐 아니 막말이냐가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죠. 네. 그게 뭐냐면 결국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면 참 절묘한 비유인 거고, 공감을 얻지 못하면 막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그 얘기를 했을 때도 제가 볼 때 지지자 몇 명은 공감을 하고 만족하면서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민이 저걸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대선 주자들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직접 본인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전 굉장히 이번 대선판 전체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 이런 점에서 뭐 억울한지 들켰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습관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